소준아 이쪽 약간만 돌려줄래? 이쪽으로? 제 쪽으로. 네, 이쪽으로.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 자, 그러면 4번 문제 하나 더 볼까요? 4번 문제. 4번 문제 하나 더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4번은 여러분이 지난번에 했던 곱미분하고 이게 같이 섞여서 문제가 만들어진 구조거든요. 요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이 좀 뭐를 보셔야 되냐면 그 다함수라는 단어 제발 좀 보실래요? 그럼 그거 그냥 괜히 막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다항함수 한번 봐주세요. 자, 다항함수라고 했죠? 네, 다항함수. 자, 이게 중요한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요? 연속이고 뭐 하니까? 미분 가능하니까. 자, 미분 가능한 이렇게 미가라고 줄일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 뭐가 등장하냐면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x-1분 fx-5가 9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봐주세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를 보면 두 가지가 3초 안에 바로바로 빡빡 떠오르셔야 됩니다. 결론부터 얘기할게. 결론은 뭐냐? f의 1은 5, f'의 1은 9다라고 하는 게 3초 안에 바로바로 빡빡 떠오르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잠깐 소개할게요. 첫 번째, 이게 수렴했죠. 그럼 어때요? 첫 번째 과정은 분모가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0에 가까워지죠? 1 집어넣으면. 그럼 당연히 분자도 0에 가까워져야 되죠. 그래서 순서대로 1을 집어넣으면 다항함수다 보니까 리미트가 프리패스가 되면서 f의 1-5가 얘가 제로가 되어서 f의 1은 얼마더라? 5더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항상 기본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에 숫자를 나와 있도록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변화를 거칠 텐데 어떻게 변화를 거친다는 뜻이냐면 주어져 있는 이 패턴에다가 위에서 계산했던 이 5 대신에 뭐를 갖다 집어넣어? f의 1을 갖다 대입합니다. 요 내용이. 요걸 대입합니다. 그럼 어때요? 모양이 딱 일치돼 있잖아. 그럼 이게 뭐야? f'의 1. 이게 뭐다? 9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가지를 1번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gx가 x 곱하기 fx로 구성되니까 곱의 형태예요. 그럼 얘를 미분하세요. 뭐죠? 곱미분이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이 됐던 거죠. 그럼 내가 궁금했던 게 뭐야? g'1. 그럼 뭐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f의 1 더하기 1 집어넣었더니 얘가 뭐가 되죠? f'의 1이 되면서 얘가 순서대로 5 더하기 9가 되다 보니까 정답은 얼마더라? 14다. 곱미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 계산. 준이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보자마자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더 기억하시라고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 써볼게요. 수업 노트나 이런 데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미분 가능한 fx에 대해서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x-a분의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은 반드시 어떻게 답을 하시면 되느냐?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됩니다. FA는 B입니다. 0분의 0꼴이요. 두 번째, F'A는 C입니다. 요게 바로 읽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빈 공간 어디에다가 반드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으세요. 수업 노트에 정리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요거 하나만 꼭 좀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수능 때까지 계속 쫓아다닙니다. 미적분을 나중에 하신 이과 학생들도 이 내용은 계속 쫓아다니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엊그저께 우리 입시 발표 났죠? 엊그저께. 어제였네? 엊그저께. 저는 밤에 그 전에 사전에 연락을 좀 미리 받았었어요. 내일 이런 거 발표한다. 아는 또 기자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사전에 정보들을 좀 입수해서 이렇게 변하는구나. 내용 다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상위 16개 대학 정시 비율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학생부 뭐 현재 중2 여러분하고 해당사항이 없지만 현재 중2인 학생들은 그거죠. 뭐 이렇게 자소서에 안 쓰게 되고 폐지되고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신문 한 번씩 보세요. 아니면 네이버 검색이라도 해서라도 한번 보시면 입시에 관한 정보들은 계속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아무튼 여러분 뭐 대학 선택하는 입장에서 정시가 확대됐을 때 여러분이 제일 걱정하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현재 제가 고3들을 항상 수업을 해보면 선생님 재수생들이 너무 무서워요 이런 얘기를 해요. 맞아요. 재수생들은 무서운 아이들입니다. 왜 무섭냐? 일단 첫 번째 나이가 많죠. 그런 것보다 실은 얘네들이 중간기말을 안 보잖아요. 오로지 내신 말고 수능만 준비해요. 수능만. 그러니까 걔네는 엄청 무서운 아이들일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재수 시장에 좀 오래 있었는데 재수하는 아이들을 만나보면 별의별 아이들이 많아요. 의대 가려고 좋은 학교 다니다가
오는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성적이 좀 원하는 만큼 안 나와서 더 도약하려고 하는 친구도 있고, 반수하려고 하는 친구도 있고 한데요. 어딜 가나요? 자기 습관 못 바꾸면 항상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습관을 못 바꾼다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제가 애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이런 거. 여러분한테 똑같이 적용되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제 고1 이렇게 되면 실제 여러분이 살아왔던 인생에서의 습관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네, 그 습관 하나만 바꾸면 여러분들 대학 정말 좋은 데 가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습관 하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내가 좀 많이 조는 것 같아. 그럼 조는 걸 좀 없애려고 하시고 일찍 주무시는 습관, 뭐 일찍 일어나는 습관 이런 것들이 있죠. 미루지 않는 습관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거 하나만 딱 바꾸시면 여러분 진짜 대학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꿈을 좀 크게 가지시고, 그래서 꿈을 크게 가지라는 얘기는 여러분 어떤 아이들은 그러더라고요. 야 너 서울대 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에이 제가 어떻게 해요. 지를 겁먹은 아이들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출발선을 모두 동일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서울대가 목표다. 또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가르치는 제자 중에는 엄마나 아빠가 이제 어느 대학교 교수님이세요. 잘 나가는 대학 교수님이고, 그러면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 무진장 몸부림을 차. 네, 무진장 몸부림을 차. 그게 어찌 보면 동기부여이 될 수 있더라고요. 하나의 동기부여.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더 노력하셔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수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요즘에 진도를 막 팍팍팍팍 빼지 않아요. 저 지금 진도 커리더를 빼는 거예요. 제가 잡아놓은 진도 커리더로. 이렇게 가야 여러분 나중에라도 한 번씩 더 보시더라도 안정적으로 미분계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숫자 같은 거 조금 더 꼼꼼하게 하시고요. 요즘에 또 질문의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또 질문하시고. 그렇게 한번 움직여 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혹시 또 이 안 되셨던 거 있으면은 그건 이따가 좀 넘겨서 개별적인 접근으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시험지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는 책을 65페이지에 곡선의 접선과 미분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오늘은 이 4강에 관한 형태로 가고요. 당분간은 훈련 도감이 나가지 않습니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래프 그리는 파트는 한번 나갈 거고요. 당분간은 나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자, 그럼 4단원인데 오늘 수업의 형태는 이렇게 갈 겁니다. 곡선의 접선과 미분이라는 형태를 순서대로 개념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리고 위에 나와 있는 예제 문제들 위주로 쭉 한번 풀어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 한번 잠깐 쉴 때 쉬고 난 다음에 평균값 정리라고 하는 형태의 마지막 두 가지 정리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정리까지 증명까지 다 해드릴게요. 정석에는 증명도 없어요. 근데 증명까지 다 해드릴 테니까 한 번쯤 기록해놓고 기억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접선부터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이 첫 번째 알아야 되는 이 접선이라고 하는 건 일단 이렇게 좀 이해했으면 좋겠거든요. 자, 접선. 첫 번째 얘는 뭐죠? 일단 첫 번째 직선이죠, 직선. 직선의 한 종류라는 거죠, 접선은. 그래서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우셨던 1차 함수 또는 수학 상에서 배우셨던 뭐 평면 직선의 방정식 그 컨셉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직선이라고 하는 이 구조에서 가장 중요하게 많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y절편보다는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그래서 여러분 한번 배웠던 수상 하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선과 직선이 평행하다. 뭐가 떠오르세요? 어떤 직선이 있고 어떤 직선이 있어요. 이게 평행하대요. 뭐가 또 얘기했어요? 기울기가 또 얘기했어요. 기울기가 평행하다. 기울기가 같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울기가 같다. 즉 평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울기가 동일한 상태, 그러니까 동일한 기울기였어요. 물론 y절편은 달랐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나왔죠? 수직. 기억하세요? 수직. 직선과 직선이 이렇게 수직으로 만났어요. 어떻게 이야기하셨습니까? 기울기의 곱셈이 얼마가 됐다.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가 얼마가 됐다. 예, 마이너스 1이 되었다.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우리가 하는 여기 수학 2 또는 미적분도 이 컨셉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다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자, 이 기울기의 표현 중에서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탄젠트라고 하는 삼각함수를 하나 더 배우시게 됩니다. 중학교 과정에서는 삼각비라고 읽혔고 우리가 고등과정에서는 삼각함수, 수원에서 삼각함수를 배우시게 되는데 왜 탄젠트가 기울기일 수밖에 없는가를 잠깐 소개하죠. 자, 기본적으로 직선을 우리가 이렇게 잡아서 이런 식의 직선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이걸 L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직선은 기본적으로 점이 두 개가 필요한데요. 점을 임의종으로 이렇게 잡아보시면 수선의 발을 떨어뜨렸을 때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요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즉 여기 노란색 파트 있죠. 이게 뭐였냐면 이게 X의 증가량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요 점에서 요 점까지 이렇게 올라간 요 값이 뭐가 되냐면 Y의 증가량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탄젠트의 정의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보니까 우리는 이 기울기에 대한 표현을 세타라고 하는 각도를 주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왔죠? 기억하십니까? 세타가 30도, 일단 제가 각도로 쓸게요. 60분법, 45도, 세타가 60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탄젠트 30도가 얼마? 루트 3분의 1. 탄젠트 45도가 얼마? 얘가 1. 탄젠트 60도가 얼마? 루트 3이다라고 하는 형태를 여러분들이 특수각을 기준적으로 해석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고등수학 3하. 그러니까 또는 뭐 중2 과정에서 이야기했던 컨셉. 똑같아요. 우리가 오늘 하는 내용이 다를 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중등 과정이라면 이제 나머지 하나가 뭐냐? 그 기울기라는 표현의 맨 마지막 최종적인 종착점이 뭐냐? 바로 우리가 오늘 하는 내용이 이 내용인 거죠. 뭐였죠? 미분계수. 미분계수. A라고 하는 특정한 지점에서의 미분계수, 다른 말로 순간변을, 이게 접선의 기울기였다고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했을 겁니다.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요 데이터로 이제 주로 이제 수출을 해석을 하겠죠. 얘네들보다는 얘가 훨씬 더 이제 주력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오늘 수업의 전부입니다. 그냥 이거 하시면 돼요, 이거 하시면. 그럼 이 4강에 관한 형태가 쫙 풀리는데, 문제는 수원에서 얘기했던 거랑,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앞쪽에 고등수학 상하에서 얘기했던 컨셉들이 막 섞여요. 막 시그마, 수열 막 섞여요. 이런 것들. 그거 외에 나머지 거는 특히 하기 어려운 게 없으니까 오늘 수업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제가 수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 좀 잠깐 보시겠어요? 저 좀 잠깐만 보세요. 저 좀 잠깐만 보세요. 저 좀 잠깐 보세요. 우리가 이 교과 과정에서 이 접선을 세 종류로 나눠서 봐요. 세 종류로 나눠서 보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접점을 알려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뭐를 알려주냐면 기울기를 알려줄 때가 있고요. 세 번째는요, 외부의 한 점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패턴으로 문제가 나오도록 돼 있어요.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아. 여기 봐볼까? 근데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결국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바로 접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농담삼아 얘기했던 게 하나 있죠. 저는 세뇌에 강하다고. 세뇌에 강하다. 형우가 여기 좀 봐볼까? 형우가 여기 좀 봐봐. 저기 좀 나갔다 와. 접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쭉 설명했지만 이거예요. 수초에서 얘를 얘기하는 게. 근데 여기 이 A가 뭐냐? 접점이에요. 접점의 좌표란 말이에요. 이 점이 접점의 좌표, 접점의 좌표에서의 기울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접선 그러면 여러분 뭘 생각하셔야 돼? 아니 접선 그러면 접점만 생각하시면 돼. 야 접선 구하래. 접점이야. 접선 구하래. 접점이야. 접선 구하래. 접점이야. 접선 구하래. 접점이야. 되게 중요한 거야. 어떤 모든 문제를 만나더라도, 어떤 형태를 만나시더라도 접점으로만 문제를 접근해서 들어가면 생각보다 문제가 쉽게 잘 풀린다고요. 그 얘기 잠깐 마지막 드립니다. 자, 어떤 이야기냐? 여러분들 그 우리가 원래 지난다, 직선에 지난다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A, B를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 이게 고등수학, 수학이죠. 수상화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쓰셨죠? 시연씨 여기 보세요. y-b라고 잡고요. x-a라고 잡고요. 그 여기다가 m이라고 잡았었습니다. 지나는 걸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요 m이라고 하는 걸 기울기 자리에다 쏙 하고 집어넣었었습니다. 그러면 쌤, 지금보다 달라진 게 뭡니까? 이런 게 달라집니다. 접점. 보세요. y-ft, x-t, t,ft가 참고로 접점입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제가 항상 동그라미를 쓰거든요. 크게 동그라미를 치는 편입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고? 기울기가 들어간다고. 어떤 기울기? 요 기울기.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 F'의 t. 접선 공식이 이거예요. 그럼 이 접선 공식이 이거란 얘기는 접점의 좌표와 기울기, 즉 미분계수만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 간에 접점만 잘 잡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접선은, 저점 따라해 보시겠어요? 접선은
접선은 따라해봐. 접선은 얘들아 접선은 접점이다. 시연아 접선은 뭐라고? 접점이라고. 접선은 접점이라고. 접선은 접점이라고. 접선은 접점이라고. 접선은 접점이라고. 지금 준이가 나를 동물의 원숭이처럼 보고 있는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니네가 문제를 이따가 풀 때 정말 어려운 한 문제가 있고 오늘 5단원에서 나가는 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은 항상 기본적인 생각은 뭐다? 접선은 접점이다. 접선은 접점이다. 접선은 접점이다. 이 공식 하나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4강은 이거 하나야. 어? 계산하는 과정과 2차 방정식과 3차 방정식과 조립제법 이런 것만 우리가 부가적인 형태로 들어갈 뿐이지 나머지 컨셉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시간을 제가 한 5분 정도 드릴 거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다시 드릴 텐데 요 내용을 수업 노트 혹은 정석 위쪽 상단 어디든 좋습니다. 일단 적어 놓으시고요. 적어 놓으시고 지금부터 정석을 65페이지부터 어디까지 읽을 거냐면 69쪽까지 읽을 겁니다. 정석을 65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읽으면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건 중요하다. 노트 뭐 이런 거 있죠? 한번 밑줄 치거나 음영 집어넣으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는 내용의 가장 중요한 건 접선의 방정식인데 그 접선의 방정식은 접점으로만 이야기가 된다. 여기까지가 결론입니다. 오늘 수업 이게 끝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응용하는 과정만 보여드릴 테니까 이거 좀 잘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 할 테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하시고요. 잘 졸리시면 지금 한번 나갔다 와요.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 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는 이렇게 배우는데 네? 이 점이 지나는 점이잖아. 접점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곡선 위의 점, 지나는 점이지. 그래서 지나는 점으로 표현한 거고. 왜 T컴마 FT냐? 우리가 이 함수가 이거니까. 여기다 T 집어넣으면 FT가 되겠지. 그렇게 잡은 거고. 이 기울기 자리는 우리가 미분 개수를 쓰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자, 졸리신 분은 지금 한번 잠깐 나가서 물 한 잔 드시고 오세요.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 졸면 제 목소리 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커질 겁니다. 빨리 나갔다 오세요. 시험이 나갔다 와. 물 한 잔 얼른 마시고. 몸을 한번 움직이시는 게 잠을 깹니다. 진짜예요. 빨리 갔다 오세요. 외부의 한 점을 알려줄 때. 네, 외부의 한 점을 알려줄 때. 네, 외부의 한 점을 제시했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따가 예제 문제 보시면 딱 그 패턴으로 나와요. 딱 세 가지요. 자, 그럼 여기서 미적분 하시는 분들 똑같아요? 미적분도 이 내용이에요? 네? 컵이 없어요. 컵이 없으면 제가 제 컵을 하나 드릴게요. 이거 새 거예요. 마지막. 오, 깨졌다. 이걸 안 돼. 없어요. 한번 올라갔어요. 사실 한번 올라가서 컵 좀 달라. 더 없어요. 사실 한번 갔다 오세요. 사실 한번 갔다 오세요. 네, 말씀하세요. 페이지는 저기 아까 65부터 69쪽까지 내용 한번 쭉 읽으면서 파란색, 연구, 어드바이스 이런 거 한번 읽어보라고. 그거는 책 이따가 이게 본 내용을 설명을 다 하고. 맞아. 좋아. 시연이는 한번 몸 한번 일어났다 앉지. 일어났다. 졸리면 일어나도 정말 뒷자리니까. 정현이 노래 좀. 지난번에 막 졸았는데 막. 지금 한번 정리해보세요. 요것만 딱 잡으면 이제 문제풀이 예제가 한 7개 정도 되거든요. 7개 쫙 풀면 한 번 쉬고 갑니다. 그럼 여러분 유제풀이 하면서 쭉 점검해서 개념 정리하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거기 최대한 정독해서 읽으세요. 지금밖에 시간 없어요. 정독해서 한번 쭉 읽으셔서 노트 한번 보시고 빨간색 정석 한번 보시고 초록색 글자도 한번 다시 보시고 그림에 나와 있는 그래프도 어떻게 그려졌는지 확인하시고. 여러분 정석을요 그냥 대충 소설책 읽듯이 읽어버리잖아요. 재미난 만화책 읽듯이 읽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도 머릿속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이런 거 좀 잘 체킹해보세요. 거기 보면 어드바이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 한번 좀 다시 보세요. 되게 중요한 표현이니까. 자, 2분 뒤에 이제 문제풀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분 뒤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꼭 보세요. 접선이다. 접선, 접선의 기울, 접점, 접선의 기울기. 공식. 주황색 하나밖에 없다. 자, 그럼 제가 퀴즈 하나 내볼까요? 여러분 읽어보신 내용 중에 법선이라는 단어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법선? 법선 보셨어요? 법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책 내용 중에 법선이라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어드바이스 이런 거 읽어보시면. 준이 어디 있지? 몇 페이지에 있지? 알려줘봐. 69쪽에 있답니다. 69쪽에 어디 있습니까? 하단부에 보면 법선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답니다. 어디 있어요? 법선 없는데? 준이야? 어디 있죠? 읽어보신 파트에는 없어요. 70페이지 봐봐. 70페이지 보시면 아래 하단부에 어드바이스라고 되어 있나요? 거기에 법선이라는 개념이 하나 있을 거예요. 법선. 이 법자가 말 그대로 우리 법할 때 그 법이에요. 영어로는 노말이라고 되어 있죠. 노말. N-O-R-M-A-L.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법선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이렇게 거기다 한번 좀 식을 좀 잡아주려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함수가 이런 함수가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제가 요 점에서 뭐를 그어요? 접선을, 이게 접선입니다. 요게 t, ft라는 점을 지나고 요게 접선이야. 이게 접선. 그럼 법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 점을 지나는 건 똑같은데 이 접선에 수직인 직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걸 법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념적으로 한번 기억해 보시라고요. 그럼 거기 법선이라고 하는 진한 글씨 70페이지 중간부에 보시면 법선의 진한 글씨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빨간색으로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요? 자, t, ft를 지나는 건 똑같다 그랬죠? 이 점을 똑같이 지납니다. 이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점은 똑같이 지나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자리가 기울기 자리인데 기존에 갖고 있던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요 점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였어? F'T죠. 이 접대의 접선의 기울기는 F'T란 말이야. 그럼 이 빨간색의 기울기, 법선의 기울기는 뭐가 돼야 되냐면요. 마이너스 F'T분의 1이 돼야 됩니다. 왜 그렇죠? 수직 때문에. 아까 수직은 분명히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가 마이너스를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역수에 마이너스 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 한번 써놓으세요.
법선의 방정식에다가 요 빨간색 한 번 더 써놓아 주세요. 그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개념은 끝난 겁니다. 법선이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여러분 등장했을 거니까. 다시 70페이지의 중간쯤에 보면 advice라고 해서 맨 아래 하단부에 접선의 수직인 직선을 피해서의 법선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한번 잡아보시라고 이 빨간색 기준으로 이 개념이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전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내용이어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그죠? 자, 되셨죠? 자, 그러면 저 왼쪽을 이제부터 지우기 시작할 겁니다. 지워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예제 1번 때부터 제가 예제 7번 때까지 쭉 가면 쉬는 시간입니다. 됐죠? 차근차근 쭉 보면서 갈 테니까 너무 빠르지 않게 천천히 갈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기본 문제 4-1번 즉 페이지를 66쪽으로 맞추면 되겠네요. 66쪽부터 한번 시작해서 일단 예제는 다 한번 쭉 풀어드려 볼게요. 알겠죠? 이따 여러분 유제 풀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평균값 정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 4-1번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몇 차 함수냐면요. 3차 함수입니다. 우리가 수투에서는 보통 3차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뭐라고 했냐면 위의 점 얼마 2,4에서의 접선이 y는 x 더하기 c라고 알려줍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 어떤 유형이냐? 요겁니다. 접점을 알려줄 때. 그쵸? 그럼 첫 번째 우리 뭐 할까요? 위의 점이라며요. 위의 점은 뭐 하는 거죠? 지난다잖아요. 그죠? 이게 지난다잖아요. 지나는 점이니까 뭐 해주면 좋겠죠? 대입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x에다가 2를 y에다 4를 집어넣으니까 얘가 8 더하기 얘가 2a 더하기 b가 되어서 정리해보면 2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4다. 이게 첫 번째 식 하나. 됐죠? 지나는 거 그럼 넣으면 되죠. 두 번째 케이스 잘 보시면 접선이라고 했는데 여기 접선의 이 기울기가 얼마예요? 지금 현재 1인 거죠. x 앞에 개수가 접선의 그러니까 직선의 기울기인 거니까 이 1을 우리는 사용해 보자라는 거죠. 두 번째 어떻게 하자? 접점의 x좌표가 2였던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자? y 프라임. 제가 이렇게 쓸게요. 잘 보세요. 어떻게 쓰나? 네. x좌표가 2일 때 접선의 기울기. 우리는 원래 이걸 또 다른 말로 어떻게 쓰기도 하죠? F'의 2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표현만 그냥 기억해 주시면 돼요. Y'인데 X가 2일 때다. 왜 2냐? 여기가 접점의 X좌표가 2니까. 그럼 그랬을 때 이 기울기가 얼마가 되더라? 얘가 1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F'2를 계산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할까를 봤더니 미분계수의 정의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이미 계산 공식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 fx라고 쓴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 F'x를 직접 하면 되죠. 즉 도함수를 계산합니다. 어떻게? 공식에 따라서. 그럼 여기다가 우리 뭐 하면 되죠? 2를 갖다가 충분히 집어넣으면 되겠죠. 2를 딱 집어넣었더니 이 얼마? 12 플러스 얘가 a가 되는 게 우리가 확인이 됩니다. 도함수를 계산하고 거기다 숫자 집어넣으면 미분계수가 나왔던 거니까 그럼 여기를 짠 계산해보면 a 값은 얼마? 마이너스 11이 되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계산 그럼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b다라고 하는 결과가 계산이 되겠죠. 얼마? 18인가요?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맞죠? 네,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직 C를 안 구했으니까 생각해봐라. 이 접선은 당연히 접점을 지나지 않겠니? 그럼 어떻게 해? 4는 2 더하기 C입니다. 따라서 C의 값은 얼마? 2입니다. 그래서 접선도 어차피 접점을 지날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렇게 잡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마이너스 11, 얘가 18, 여기가 2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답이 완성이 되죠. 우리가 배웠던 그죠? 직선의 방정식하고 크게 차이가 없네요. 미분만 하는 게 좀 추가됐을 뿐이네. 그죠? 어려운 거 아니야.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계산 파트니까 충분히 다 해낼 수 있으셔야 되네. 두 번째 가볼까요? 자, 이번에 또 보니까 뭐라고 돼있어? 이번에 또 3차식인데 또 복잡해. AX의 세제곱, BX의 제곱, CX래요. 아우, 이렇구나. 자, 근데 뭐라고 했냐면요. 이거 위에 점이 두 점이 있대요. 얼마? 1,3하고 2,0이라는 점이 있는데 이 두 접선이 뭐 하대? 평행하대 라고 했잖아요. 그럼 첫 번째 저는 뭐 할까? 이렇게 갈까요? 첫 번째 이거 대입하겠죠? 이거 대입. 두 번째 이거 대입하겠죠? 왜? 아니 지난다 그랬으니까. 세 번째 접선이 평행하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요 식을 내가 fx라고 잡으면
x의 개수가 1이고 x 좌표가 2니까 뭐야? f'1이 접선의 기울기, f'2가 접선의 기울기인데 접선이 평행하다. 평행하다는 건 기울기가 서로 간에 어떻다? 같다. 이렇게 풀 거야. 그럼 문자가 A, B, C 세 개인데 그죠? 요거 대입, 요거 대입, 요거 기울기가 같다. 4보니까 세 개 관관이 보면 끝난 거죠. 이거 연립하면 돼. 3차 연립 방정식. 3원 연립 1차 방정식. 네, 요거 하시면 됩니다. 네, 수사를 빨리 갈게요. 요거는 자 1,3제라 되면 1번의 케이스. 자 1번의 케이스는 어떻게 된 거야? 3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요. 끝. 두 번째 0을 그죠? 2 집어넣었더니 8A 더하기 2B 더하기 2C 이렇게 한 거죠. 맞나요? 아 여기 4네요. 4. 네, 이렇게 들어갔겠죠. 그러면 요 식을 좀 줄여보니까 4A 더하기 2B 더하기 C는 제로인 게 확인이 되죠. 요거 하나, 네, 요거 하나 이렇게 들어갔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뭐죠? 프라임을 계산해야 되니까 세 번째는 도함수를 습관적으로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3AX의 제곱 2BX 더하기가 C가 되는 걸 확인하죠. 그럼 여기다가 F'의 1 그럼 어떻게 돼? 3A 더하기 2B 더하기 C 두 번째 F'2 자 2라고 2 X합하면 빌려온 거야. 그럼 얘 얼마야? 12A 4B 예 더하기 C 끝났네. 눈으로만 보지 말고 써보세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같아야 되죠. 그럼 여기서 어떤 식이 나와? 이거 없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B다라고 하는 형태가 얼마가 나오냐고 좀 복잡하구나. B다라는 형태가 마이너스 A가 2분의 9A가 나오는 걸 우리는 확인합니다. 요 식에서 요 정도까지 우리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답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답을 내볼까요? 요 두 식을 한번 빼볼까요? 아래에서 위를 뺄까요? 4A에서 A를 갖다 빼면 얼마? 3A 2B에서 B를 갖다 빼면 얘가 B CS 빼면 없어지죠? 0에 3 빼면 얘가 얼마?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 그대로 이쪽에 집어넣는 거죠. 복잡해.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3A B 대신에 얼마? 마이너스 얘가 2분의 9A 이퀄 마이너스 3 이렇게 들어갔어. 그럼 계산해보니까 요게 마이너스 2분의 3A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럼 결과적으로 뭐야? A라는 놈은 2래. A가 2 들어갔더니 B는 마이너스 9. C다라는 놈은 그럼 얼마야? 아까 우리 다 더해서 3이래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얼마야? C는 10이었던 걸로 확인이 끝나버리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10입니다. 10. 제가 가끔 미쳐갖고요. 제 목소리를 반응을 합니다. 도와줄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계산입니다. 계산. 그래서 이런 계산들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까요? 진짜 말 그대로 여러분이 도함수만 계산하면 되는 문제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대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이 잘 치실 수 있으셔야 된다.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4-2번을 준비할 거고요. 4-2번을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 기본 문제만 풀이할 겁니다. 유제들은 이따가 좀 풀이할 시간 드릴게요. 자, 기본 문제 4-2번의 키워드는 뭐냐면 공통접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 내용하고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림만 좀 다르게 줄게요. 그림만. 자, 이게 fx라고 하고 요게 gx라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 좀 봐봐. 여기 봐봐. 이거 그림만 이해하면 끝나. 잠깐만. 얘들아. 여기하고 여기가 fx하고 gx가 있는데 요 만나는 점 하나를 우리 교점이라고 하지. 근데 이 교점에서 뭐를 그을 거냐면 접선을 그을 거야. 얘들아. 이렇게 접선. 아까 제가 수에즈 운하 했는데 이렇게 사이를 관통하도록 접선 하나 만들어. 그럼 얘의 이름이 뭐야? 공통접선이야. 그럼 너네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요 점의 좌표를 일단 첫 번째 t, ft라고 쓸 수 있을 것 같다. 동의하십니까? fx 위의 점이니까 t, ft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씨 맞아요? 요거 확인했어요? 두 번째 뭐가 있죠? 선생님 이건 어차피 gx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얘가 t, gt라고 놓겠다. 그럼 여러분 첫 번째 알 수 있는 게 뭐야? ft하고 gt는 뭐 하겠다? 같겠다. 그럴까요? 아니 그저 만났다며. 교점에 관한 이야기야. x가 1에서 만났어. 그럼 1,f1과 1,g1 이 두 개가 서로 간에 같아야 되니까 ft하고 gt가 서로 간에 같아지면 될 거야. 두 번째
우리가 뭘 보자? 기울기를 볼 거야. fx의 접선의 기울기나 gx의 접선의 기울기가 공통으로 공유하다 보니까 두 번째 뭐야? f'의 t. f라는 함수 입장에서 접선의 기울기와 g라는 함수 입장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간에 뭐하다? 같다. 그럼 끝나는 거야. 그럼 끝나. 나머지는 계산 공식일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공통된 교점을 갖는 형태에서 공통 접선이라는 것은 그 위치가 같고 그 다음에 미분계수 즉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더라라는 정보만 기억하시라고요. 해볼까요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문제 한번 봐봅시다. 밑에는 친절하게 여러분의 그래프를 그려줬지만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해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를 fx를 뭐라고 잡아볼까? 거기 문제 보니까 x의 세제곱 더하기 ax라고 잡아보지 뭐. 얘는 뭐라고 잡아볼까? bx의 제곱 더하기 1이라고 잡아보지 뭐. 근데 거기 문제에 따르면 이 t의 값을 얼마로 준 거냐면 마이너스 1로 줬어요. 거기 문제 나와있어? 마이너스 1인 점에서 라고 얘기한 거야. 같은 직선에 접한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여기 마이너스를 한번 집어넣어볼까? 그럼 첫 번째 뭐야? f의 마이너스 1과 g의 마이너스 1이 같아야 되고 f'의 마이너스 1과 g'의 마이너스 1이 같아야 된다. 한번 풀어볼게. 뭐 어떻게 됩니까? 첫째, f의 마이너스 1은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될 거고요. g의 마이너스 1은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는 거니까 얘가 b 플러스 1이 되어서 식을 정리해봤더니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2라는 식이 하나 덜렁 나옵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분이니까 난 여기다가 f'x를 한번 시도해보니까 3x의 제곱 더하기 a가 되고요. 여기를 갖다가 미분해보니까 어떤 식이 등장합니까? 2bx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쌤 f' 마이너스 1 3 더하기 a g'의 마이너스 1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2b 이렇게 돼요. 그러면 쌤 이거 넘겨가 보니까 a 더하기 2b라는 결과가 마이너스 3이라는 이런 식의 값이 나온다 확인되죠. 연립하면 끝나죠. 그죠? a 더하기 b, a 더하기 2b 그럼 이 식을 연립을 합시다.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뭐 해볼까? 빼봅시다. 마이너스 b가 1이다. 따라서 b의 값은 마이너스 1, a 값도 마이너스 1인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가능해?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형태 a, b의 값을 순서대로 구하세요. 야, 이게 끝난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아직은 할만하네? 올해 수능에도 있어야 돼. 이따가 드릴 거거든요. 여러분 풀고 가실 수 있도록 할 건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왜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이거는 접점을 다 알려줬으니까.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접선은 접점이다. 접선은 접점이다. 접선은 접점이다. 접선은 접점이다. 접점을 알려주니까 문제가 쉬운 거지. 시연아 그렇겠지? 접점을 알려줬으니까 그냥 그대로만 가시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내용이 여러분이 입장에 조금 더 당황스러울 수 있으나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연립한다는 느낌으로 갖고 보시면 되겠죠. 자, 저는 이제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69쪽 한번 잠깐 보고 갈까요? 69쪽 한번 봐봅시다. 69쪽. 다 되신 분들은 69쪽. 일단 계산 과정들은요. 이거 어차피 또 찍고 있으니까 나중에 계산이 좀 부족하면 그때 한번 다시 보세요. 69쪽 한번 책 봐볼까요? 자, 69쪽의 책을 한번 봐보시면 맨 위쪽에 초록색 글자가 3개가 있을 거예요. 그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 아까 얘기했던 그 3가지가 그대로 나왔죠. 워낙 이게 중요하다 보니까 할아버님이 또 얘기하시죠. 가봅시다.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었죠? 접점의 좌표를 주어줄 때. 접점의 좌표. 두 번째 뭐였죠?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줄 때. 세 번째 뭐였죠? 외부의 한 점을 알려줄 때. 이거 3가지죠? 이 3가지 문제 다 어떻게 푼다고요? 어떻게 푼다고요? 어떻게 푼다고요? 어떻게 푼다고요? 네, 춤을 춰야 여러분 대답하시겠어요? 어떻게 풀어? 접점! 그거 써 다시 한번. 접점! 접점 어떻게 풀어? 접점! 오늘 내 단어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니까? 내가 예전에 얘기했잖아. 내가 이 사내 얘기하면서 여학생이 저한테 달려와서 막 안겼다고 돌아버린다고. 쌤! 시험장에 쌤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러고 왔다니까요. 4점짜리가 더 맞아서 대학 더 좋게 갔어요. 원래 갈 수 있었던 대학보다. 여러분 수능시험 지금 오늘 수업하지만 아마 한 3년쯤 뒤에 여러분 머릿속에 김현우 선생님 접선이 문제가 기억이 안 나. 하나만 기억하면 되죠. 접점. 현우야 그죠? 뭐가 중요하다고? 접점. 알겠죠? 우리 다음 시간까지 우리가 계속 하루에 한 번씩 문자 할까요?
내가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야. 태희야, 접선은? 그러면 접점이요. 접선은? 접점이요. 성현아, 접선은? 접점이요. 접점만 잡으시면 된다고요. 아까 그 공식 잡았던 것만 정확하게 인식하시면 된다고요. 가볼게요, 그러면. 자, 페이지를 70쪽으로 맞춥니다. 70쪽. 자, 기본 문제 4-3번입니다. 갈게요. 곡선의 수식을 줍니다. 몇 차씩? 3차식을 줍니다. 자, 70페이지입니다. 3차식입니다. 1번,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2번, 곡선 위의 점을 지나고 이 점에서 접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일단 2번에다가 좀 쓰고 갈까요? 아까 거기 썼긴 했지만, 밑에 쪽에 쓰긴 했지만, 접선의 수직인 직선은 뭐라고 했더라, 아까? 이름이 뭐였어? 접선의 수직인 직선의 이름이 뭐였어? 법선. 오케이, 거기 써놓으세요. 2번에다가 법선의 방정식이다. 2번에 법선의 방정식이다. 자, 그럼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잘 따라오세요. 자, y는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더하기 4입니다. 근데 제가 얘를 그냥 fx라고 쓸까요? x에 관한 함수니까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 써봤습니다. 자, 이게 기본 문제 4-3번이죠. 자, 그럼 첫 번째 뭐를 알려줬어요, 여러분에게? 접점이요. 위의 점이라는 게 이게 접점이잖아요. 자, 어떻게 하나 보세요. 어떻게 하나 보세요. y-3 가로 x-1 가로 기계적으로 갑니다. 그럼 여기다 뭘 쓰는 거야? f'의 1을 쓰는 거지. 이게 미분계수. 자, 그럼 제가 미분할까요? f'의 x 얼마죠? 3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쌤, f'1은요 3 더하기 2 마이너스 3이니까 얼마죠? 2죠. 요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끝나죠. 끝! 그래서 여기서는 계산력이 잘 돼 있는 친구들일수록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겁니다.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1,3에서의 뭐를 구하라? 법선을 구하라. 법선의 방정식 구하라. 그럼 어떻게 했더라? 지나는 점 표현 여기다가 붙이자. 제가 일부러 여기 동그라미 크게 쳐놓는 거야. 왜? 여기는 어차피 기울기 자리니까. 근데 얘들아, 여기가 2야. 그럼 여긴 당연히 뭐가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 왜? 접선의 수직이면 기울기 곱셈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2면 마이너스 2분의 1. 끝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산력 빠른 애들은 이거 진짜 뭐 몇 초 만에도 바로바로 딱딱딱 답을 풀어버린다. 이거 어떤 유형이야? 첫 번째, 접점의 좌표를 알려줄 때 유형입니다. 그쵸? 그쵸?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 장 더 넘겨보죠. 71페이지입니다. 자, 기본 문제 4-4번입니다. 자, 그 내용은 뭐냐? 바로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줄 때입니다. 쌤, 접점이 중요한데 왜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줘요? 네, 그것도 역시 접점으로 돌아갑니다. 그 얘기 잠깐 드릴게요. 기본 문제 4-4번입니다. 자, y는요, 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를 제가 fx라고 써놓을게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얘가 3차 함수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일단 습관적으로 미분까지 해놓을게요. 여기까지 일단 써놔봤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거기 1번을 봐보니까 기울기가 양수이면서 x축과에 이루는 각의 형태가 45도랍니다. 아까 우리 각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뭐? 이 말의 의미는 뭐야? 기울기가 뭐랑 똑같다? 탄젠트 값이랑 똑같은데 탄젠 45도라는 거 얼마더라? 1이더라 라고 말씀드렸죠? 요거 삼각비 혹은 삼각함수를 알고 계시면 되는 거니까 요거 이제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길 겁니다. 선생님 이거 기울기 1이네요? 맞아요, 1이에요. 선생님 그럼 이 얘기는 도대체 왜 썼어요? 여러분 그 각을 정의할 때요, 예각하고 둔각 또는 양각, 음각 이런 거 아마 여러분 처음에 삼각함수 할 때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기울기 양수라는 얘기는 이렇게 올라간다는 뜻이죠. x축하고 이러면 이게 45도 여기 135도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전체적으로 기울기가 1인 걸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쯤 돼서 형우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접선은? 접점. 맞아. 접점이 중요해. 근데 여기서 여러분 접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접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문제에서?
안 나왔잖아요. 접점부터 잡아요. 어떻게? t, 짠짠 t의 3승 마이너스 11t 플러스 3. 물론 모든 선생님들이 이렇게 푸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풉니다. 통일되게 갈 겁니다. 뭐냐? 접점 잡아. 오케이. 끝. 두 번째. 뭐를 잡아? 제가 좀 줄일게요. 접방이라고 할게요. 접선의 방정식을 잡아. 잡아. 뭘 알려줬으니까. 접점의 좌표를 우리가 문자로 표현했으니까 가로 열고 y 마이너스 가로 열고 이렇게 씁니다. 지난 점 표현했죠? 자, 선생님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요 t라는 점에서의 접선에 기울기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f'T가 필요한 겁니다. f'T가 필요한 겁니다. 선생님 이 f'T는 어떻게 구합니까? 미분한 여기다가 t를 집어넣으면 되죠.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3t의 제곱 마이너스 11인 거죠. 됐니? 요거 이해 되겠니? 가능해지겠니? 쌤, 그러면요. 접선의 방정식을 잡긴 잡았는데 문자 t 문자뿐이고 아직 기울기를 쓴 적이 없잖아요. 맞아요. 이때 우리가 뭘 하면 되느냐? 갖다라고 놔주시면 됩니다. 요 일이니까. 갖다라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봤더니 t의 제곱이라고 하는 형태가 3t 제곱 마이너스 11이 1이다 보니까 이게 얼마 나와요? 4가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t 제곱이 4가 나와요. 그 말은 뭐야? t는 마이너스 2이기도 하고 t는 뭐이기도 하다? 2이기도 하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오더란 얘기입니다. 지금 답이 두 개예요? 예, 답이 두 개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일단 여기에다가 그러면 t는 마이너스를 한번 대입을 해보면 되는데요. 첫째, t는 마이너스 2일 때 접선의 방정식은요. y 마이너스, 여기다 마이너스 집어넣어 볼게요. 마팔 22 더하기 얘가 3. 그러면 여기 지우고 쓸게요. 여기 f'T였던 겁니다. 자, 이게 여기는 어차피 1로 고정돼 있어야 되겠고 t 대신 마이너스 x 더하기. 두 번째, t가 얼마였을 때? 2였을 때. 그럼 어떻게 돼? y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2 더하기 얘가 3. 기울기 1 여기다가 t 대신에 2. 네. 여기 기울기가 양수라고 써요. 어? 그 기울기가 양수라고 써있어요. 예, 기울기가 양수예요. 기울기 양수예요. 지금 여기 접점의 좌표인 거니까. 이제 접점의 좌표가 양수란 말은 없었던 거니까.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쓰고 이거 정리하면 끝납니다. 이거 계산해서 그냥 던져버리시면 끝나는 문제가 됩니다. 쌤, 왜 근데 답이 두 개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래프를 배우거든요.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실제 접선의 기울기가 1인 형태를 두 개를 그리면 이렇게 그어지거든요. 그래서 두 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재미난 거는 접선이 두 개면 접점도 몇 개야? 두 개야! 어? 접선이 두 개면 접점도 몇 개라고? 두 개라고. 똑같이 해야 돼. 이해가 되겠니?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계속적으로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얘들아 정말 중요한 게 뭐야? 접점이라고 얘기한 거야. 어떤 분들은 이 접방을 안 잡습니다. 애초부터. 왜? 어차피 이건 버려지는 식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왜? 기울기를 먼저 계산, 이 노란색 요 한 줄만 쓰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다 씁니다. 왜? 모든 유형을 다 이렇게 풀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접방의 방정식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접점에 관한 좌표들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1번 문제는 그렇게 제가 한번 풀이를 좀 해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제 나오시면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직선 x-8i 더하기 16은 0에 뭐라고 그랬죠? 수직이다 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죠? 그럼 거기 한번 봐보세요. 그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였죠? 고쳐보시면 표준적으로 한번 고쳐보면은 그 직선이 어떻게 될까요? x-8i 더하기 16을 x-8i 더하기 16을 고쳐보니까 그게 얼마였어? 얼마 나왔지? y는 8분의 1x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네?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2번 여기다 풀게요. 그리고 한번 잠깐 정리할 타임 드릴게. 자, 2번 문제는 이거였잖아. x-얘가 8y 플러스 16에 0의 수직이다. 요 단어가 중요하겠죠? 여기 y는 8분의 1x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요게 기울기가 8분의 1이에요. 이제 이쪽 보실까? 조금만 떼주고
이게 8분의 1이야.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알아? 얘들아,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란 얘기야? 마팔이란 얘기야. 마팔이란 얘기야. 문제 똑같이 저기서 가져와서 이거 잡은 거야. 그럼 뭔 줄 알아요? 여기 있었던 이 빨간색, 여기 다시 쓸게요. 접선의 방정식을 그대로 왼쪽에서 가져오면 식의 구성이 지금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 결과가 마팔이라는 거야. 어? 아까 적기는 얼마라고 1이라고 그랬고 마팔이라는 거야. 그럼 이걸 딱 잡으면 3t제곱 마이너스 11이 마팔이니까 결과적으로 t의 제곱은 얘가 1이 되어서 t의 제곱은 1이 되어서 t의 값은 또다시 마이너스 1과 1로 두 개가 나오더라고. 그럼 뭐야? 또 t는 마이너스 1일 때 y 마이너스 마이너스 1 플러스 11 더하기 가 3. 여기는 어차피 마팔로 고정돼 있고 x 더하기 1. 두 번째 t다라고 하는 게 1이면 y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1 더하기가 3. 마팔 고정돼 있고 x 마이너스 1. 이게 답이 두 개 나온다니. 그래서 제가 뭐만 잡았어요? 전 적방 한 번밖에 안 잡았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기울기 조건들이 하나는 탄젠트, 하나는 수직 조건 이렇게 나오면서 요 자리가 왜 1이 돼야 되고 요 자리가 왜 마이너스 8이 돼야 되고 그 정도 논리만 가져가면 되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소준아, 맞아요? 확인됐어요? 석화야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전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제발 부탁인 건 접선은 접점이 중요하니까 접점만 찾아. 그리고 접선의 방정식 좀 찾아. 그거 외에 다른 거 얘기 안 할 거야. 이런 얘기야. 근데 쟤는 자꾸 눈을 다른 데 돌리는 거지. 접선. 그때그때마다 공식 외우지 말고 딱 한 번만 기억하시면 되죠. 접점의 각도와 접선의 기울기 F'T. 그거 외에 다른 거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이었다. 이제 세 번째 유형 남았거든요. 그게 뭐였죠? 외부의 한 점. 그리고 그 응용하는 거 딱 두 개만 풀고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라고 잠깐 시간 한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빠르게 한번 정리하시고 질문할 사항 있으면 질문하시고 저는 4-5번을 저는 이제 조금씩 준비를 할 겁니다. 방법은 동일하게 접점으로만 갈 거야.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응? 아니, 그냥 지금 하세요. 아니? 안 맞죠? 왜냐면 우리는 2차식은 그렇게 가서 판별식을 쓰지만 이거 쓸 수 없잖아요. 아까 제가 계속 얘기한 게 뭐였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접점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그럼 뭘 해야 돼? 제일 먼저 동그라미 1번이 뭐야? 저기 동그라미 1번 뭐라고 썼어? 여기 동그라미 1번 1번에 동그라미 1번 뭐야? 접점. 너가 미지수 접점을 잡아주는 거야. T 컴마 거기서는 뭐라고 나와 있겠지, 그지? 그렇게 잡고 길의 접선을 직접 구하시는 거야. 그럼 그 식하고 똑같아지겠지. 그 직선하고 똑같아지겠지. 접했다는 말은 그 직선이 접선이 됐다는 얘기일 거예요. 한번 정리해보세요. 선생님 저는 위에 거 다 정리됐어요. 그럼 밑에 있는 유제 푸는 게 오늘 이따가 버전이니까 그걸 미리 보셔도 괜찮을 거예요. 형 이해됐죠? 밑에 있는 유제를 미리 푸셔도 괜찮을 거예요. 지금 3분 정도 안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1번은 그때가 기울기가 되죠. 그렇지, 그렇지. 마이너스 1번한테 식 하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연립방정식 구조로 대부분 돌아요. 맨 마지막에 미지수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방정식도 처리를 잘해야 되고요. 좀 이따가 하면 3차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막 조립작업하고 막 이래야 돼요. 계산력 있는 친구들 빨리빨리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잡았지? 여기 잡았잖아. 일단 쌤이 적방부터 잡자. 적방 어떻게 잡을까? 지나는 점 표현했잖아요. 저 y좌표 대신 y 마이너스 쓴 거고 x좌표 대신 x 마이너스 t 쓴 거잖아. 서브팍 대신 y 마이너스 t 3승 가로 쳐주고 여기 가로 는 잡아주시고 동그라미 쳐주고 큰 동그라미 그다음에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t 이게 t, t 3승을 지난다는 표현을 준 거야. 이 직선이 어차피 이 점을 지날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뭘 써야 돼? 접선의 줄기 f' t 미분함로에다가 t를 집어넣어. 여기가 미분은 3x제곱이니까 집어넣으면 3t제곱 3t제곱. 오케이. 그럼 이 내용이 정리를 할 수 있겠지, 그지? 정리 한번 해볼까? y는 마이너스 t 3승을 넘겨줄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거 분배할 수 있겠지. 분배 한번 더. t제곱 x 마이너스 3t 3승에다가 이거 넘어오면 그렇지. 그럼 이 식이 얘가 된다는 얘기. 이 직선이 접했다는 얘기는 접하는 직선은 접선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얘랑 얘를 비교해보면 여기 뒤에 있는 2가 얘랑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 마이너스 2t 3승 2다라고 한번 잡아줍니다. 그러면 t의 3승은 마이너스 1이죠. 그럼 t의 값은? 오케이. 그럼 t의 값 마이너스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얘는 얼마가 되니?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t에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계산하는 거야. 3x가 돼버리지. 이거랑 똑같아. 그럼 a 값이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3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접점을 내가 내 마음대로 잡았지만 모든 힌트가 접점을 다시 계산하도록 만들어진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농담으로 얘기하는 접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좀 될까? 다시 식을 항상 저렇게 접점 잡고 접방을 잡은 저 문자들을 가지고 그리고 주어진 힌트들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t의 값 찾으면 집어넣으면 접방되면서 끝나버려 문제. 그거 외에는 특별한 논리가 없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그럼 이제 두 문제 정도만 간단하게 저랑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이제 어렵습니다. 왜? 맨 마지막 하이라이트니까. 72쪽 펴주세요. 72쪽. 기본 문제 4-5번에다가 별표를 한 5개 정도. 오늘 이거 당연히 오답 노트 들어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수능에서 문과학생 기준으로 냈을 때 상당히 애들이 어려워했었습니다. 왜냐면 애들의 기본 머릿속에 접점이라는 개념이 잘 없어서 그래요. 자, 다시금 설명합니다. 자, 문제 읽어보세요. 문제 읽어보세요. 3,1에서 그 곡선에다가 접선을 그었어요. 다시 3,1이라는 거에서 그 곡선에다 그었다는 표현을 썼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3,1이 외부의 한 점이라는 뜻입니다. 자, 임의로 한번 그려볼까요? 정확하게 그래프는 지금은 뭐 여러분에게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아직은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해볼 거냐면 임의적으로 그냥 이렇게 가볼게. 이게 fx였다고 해보자고. 자, 그래서 얘가 y가 이렇게 됐을 때 그냥 가정을 해보자라는 거야. 요거였죠? 자, 이거를 제가 fx라고 쓸게. 그럼 무슨 얘기냐면 거기 나와 있는 문제의 틀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요런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을 수 있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외부의 한 점인 거야. 외부의 한 점을 준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저의 논리가 뭐냐? 시연아, 여기 좀 잠깐 봐줘봐. 제가 아까 어떤 얘기 했냐면 접선을 접점으로 풀자. 제발 좀 부탁인데 접점으로 풀자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여기 이 접점에 관한 정보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얼마나 말이 없잖아요. 안 알려준 거란 말이야. 근데 거기 한 번만 다시 봐봐. 한 번만 다시 봐봐. 3,1에서 곡선에 그은 접선은 밑줄 쳐줘볼래? 3개였다. 접선은 3개였다를 밑줄 쳐줘봐. 얘들아, 접선이 3개라는 말은 접점이 3개란 말이다. 다시, 접선이 3개란 얘기는 접점도 3개였다. 체킹해봐. 그게 제일 중요한 말이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면 이 문제가 안 풀리니까. 다시, 접선이 3개였단 말은 접점이 3개였단 얘기다. 그렇게 얘기가 되면 될 것 같다는 얘기죠. 접점이 3개, 접선이 3개. 같은 맥락이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봐봅시다. 어떻게 문제를 풀까? 첫 번째 저는 뭐부터 한다? 저는 접점부터 잡습니다. 안 알려줬잖아요. 안 알려주니까 미수를 잡는 거지. T 컴마. 보세요. 보세요. 니네가 제일 질문이 많은 파트가 여기야. 그래서 보니까 이걸 계속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접점 잡았죠? 두 번째 제가 뭐 잡을 것 같아? 저는 접선의 방정식을 잡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계적으로. 아까 해당된 내용. 지나는 표현들을 갖다가 그대로 써요. 그리고 나서 이 오른쪽에다가 덩어리 크게 덩어리 해주시고 x-t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f'에 t 미분계수 들어가야 돼. 무슨 얘기야? 미분한 다음에 집어넣는데 어차피 이거 미분하면 돼요. 결론적으로 보면 3t의 제곱 마이너스가 4t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아까 접점을 알려줄 때나 기울기 알려줄 때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맞아요. 여기까지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이제 한 줄이 달라졌어요. 뭐? 접선은 그 외부의 한 점을 지난다는 거죠. 생각해봐라. 요 외부의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어. 이게 접점이잖아. 그죠? 이 직선은 접선이라고 이름하지만 접점도 지나지만 뭐도 지나야 돼? 얘도 지나야죠. 그 외부의 한 점도 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외부의 한 점이 거기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었어요? 3,1이요. 요거를 지나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나야 돼요. 선생님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요? 3,1을 지난다를 어떻게 풀죠? 접선이 어딨니? 여기 있잖아. 그럼 3,1을 어떻게 풀어요? 여기가 3, 여기다가 1. 익산이죠. 직선에 XY에 대입하면 되는 거죠. 지나는 점을. 그럼 풀어보도록 합니다. 흰색으로 갑니다. 1-t의 3점 가로를 풀겠습니다. 2t의 제곱 마이너스 1은 자 여기 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다 분배할 겁니다. 그럼 얼마가 되냐면 9t의 제곱 마이너스 3t의 세제곱 마이너스 얘가 12t 플러스 얘가 4t의 제곱으로 계산이 끝납니다. 그래서 뭐 한 거냐면 숫자 3을 집어넣어서 분배 전개한 겁니다. 그럼 쌤 여기서 없어지는 게 생기네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요 또 없어진 게 있나 봤더니 없네요. 잘 안 보이네요. 그럼 일단 이렇게 한번 넘겨볼까? 이렇게 넘겨볼까? 그럼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3t 3승이 넘어가다 보니까 계산해주면 2t의 세제곱이 하나 딱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가 얼마야? 13t제곱에 여기 2t제곱이니까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얘가 11t제곱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요 또 뭐가 남았냐면요 마이너스 12t가 있으니까 넘어가면 얘가 플러스 12t는 제로다라고 하는 t에 관한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모든 방정식에 혜연씨 여기 좀 잠깐만 봐줘봐. 모든 방정식의 공통적인 거 상수항이 제로이면 일단 묻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쌤 이거 인수분해 됩니까? 봐야지 뭐 2는 자 여기 얼마가 될까? 되는 게 있네? 3, 4? 4, 3 이렇게 잡아주면 되나? 그럼 이건 10이고 안되고 이렇게 잡아주면 8에다가 3이면 11이니까 부호 맞추려면 여기다가 내가 마이너스 쳐주면 되겠다. 그제? 그죠? 그거 어떻게 돼? t가로에 2t-3 얘가 t-가 4가 제로다 보니까 이 3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되었으므로 t는 제로, t는 2분의 3, t는 4다라는 값 3개를 결정하면 되지. 우와! 쌤! 접점이 3개 나왔어요! 그럼 접선도 3개겠지. 된 거야. 자, 그럼 이제 봐. 쌤, t가 0이면요.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보니까 t는 여기다가 0을 한번 빵 집어넣어. 빵빵 집어넣으면 뭐가 돼? 0이지. t는 2분의 3을 여기다 한번 빵 집어넣어봐. 그럼 얼마가 되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3-3가로의 2분의 3에 제곱 마이너스 4가로의 2분의 3이 계산이 되다 보니까 복잡하다. 위에다 쓸게. 2분의 27 마이너스 얘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2가 되어서 이게 2분의 15만큼이 나오네. 그 다음에 쌤 4를 집어넣으면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나오냐면 3 곱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얘가 4 곱하기 4가 되다 보니까 얼마가 되는 게 32인가요? 계산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0하고 2분의 10하고 뭐 32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상한 것 같아 계산이. 다시 한 번만.
여기다가 2분의 3을 한번 집어넣자. 2분의 3 집어넣었더니 네, 이렇게 되고 여기다 2분의 3을 갖다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되네. 그럼 얘는 4분의 27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1을 갖다 때리니까 4분의 27 마이너스가 4분의 24. 이게 4분의 3이네. 쌤 계산 잘못했다. 여기가 4분의 3이야. 네, 여기가 4분의 3. 그러면 값이 3개 나온 거야. 하나, 둘, 3개까지 딱 떨어진 거야. 자, 근데 이거 외부야. 문제 한번 봐볼까? 이거 하고 잠깐 쉽게 문제 봐볼까? 뭐라고 되어 있어? 기울기 m이요. 이게 지금 우리가 구한 게 지금 주황색이 기울기인데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다? 0하고 1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0은 안 되잖아요. 등호가 없었으니까. 여기가 얼마? 32죠. 32도 안 되잖아요. 1보다 크니까. 4분의 3이 있죠. 이게 1보다 작은 거잖아. 아, 우리의 선택은 누구? t가 2분의 3인 상태가 선택이 되었겠다. 그럼 이제 뭘 하는 거야? 그때 접선을 구하세요. 그럼 여기다가 2분의 3, 2분의 3, 2분의 3, 2분의 3, 2분의 3 집어넣은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될 거라는 거지. 접선은 3개였는데 기울기가 0과 1 사이에 존재하는 게 요거 하나밖에 없다. 그거를 우리는 답으로 선택하자가 목적이 됩니다. 그럼 이제까지 틀 자체가 제가 여러분이 문제 푸는 거의 기계처럼 접점, 적방 똑같이 잡죠, 항상. 이것만 3번이 특이하게 하나 더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쵸? 외부의 한 점에서는 그 점을 지난다라고 하는 걸로 한 번 더 잡아주면 끝나는 거다 보니까 이게 학생들이 조금 더 계산을 어려워합니다. 여기 막 미디수 들어가 있으면 돌아버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여러분이 한번 연습했으면 좋겠다. 잠깐 한번 쉬었다가 45분까지 쉴게요. 45분까지 쉬었다가 좀 다른 이야기로 한번 가도록 할게요. 서준씨 거기 한 번만 끊어주시겠습니다.